이제 박수로 시작합니다. 시작하자 말수 이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헤럴드 경제 서인주 기자입니다. 광주의 경제, 부동산, 아파트, 광수 소식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요일 아침인데 날씨가 완전히 따뜻하네요. 야구 시즌이 또 개막을 했는데 무등 경기장 오늘 벌써부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광주가 또 야구 도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야구장 바로 옆에는 더 현대 복합 쇼핑몰, 또 4,300여 세대의 주상 복합 아파트, 이제 곧 시공사 선정하고 모듈하우스 분양할 것 같은데 분양가는 또 높게 나타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쪽 임동, 유동, 광촌동 일대가 광주의 또 미래 지도를 바꿀 그 지역인 것 같은데, 이 야구장, 이 콘텐츠죠. 이 스포츠 문화 콘텐츠인데 이걸 또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변들을 어떻게 확대해 나갈지, 이 광주의 도시 경쟁력을 어떻게 만들어 갈지, 재미가 없는 도시에서 꿀잼 재미를 어떻게 나갈지, 오늘은 제가 야구장 직접 현장에 가서 라이브로 또 중계를 해드리고요. 현장 모습들도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들을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어제 주말에 그 담양, 제 고향이기도 한 담양 군수 선거가 있어요. 제 선거. 이 선거법 위반 때문에 현재 군수가 군수직을 상실하면서 펼쳐지게 됐습니다. 군수 선거. 그리고 또 이제 그 군 의원을 뽑는 선거 동시에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거법도 뭐 문제가 있어가지고 군의원 한 분, 또 군수가 동시에 이제 낙마를 하게 됐는데, 아무튼 이제 이런 선거들을 다시 하게 되면 군 단위에서는 한 13억 원 정도 되는 군비, 그러니까 국민들의 혈세, 지방비가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치러도 될 선거에 이제 돈이 나가게 되니까 13억이라는 돈은 이 담양군 재정에서는 굉장히 큰 돈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좀 안타까운 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담양, 전남, 광주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곳인데, 이번 선거는 좀 다르게 진행되고 갔습니다. 과거에는 민주당 공천을 받으면 사실상 선거는 끝, 게임이 끝났다라고 생각해서 싱겁게 선거가 끝났는데, 이번은 좀 달라졌습니다. 이게 민주당 후보도 있지만 또 조국 혁신당 후보도 지역에서 오랫동안 살아왔던 이 군의원 3번이나 역임했어요. 무소속으로. 현재 군의회 의장, 좀 세신 분이 왔고, 현재 계신 분들은 이제 좀 젊은 패기에 열정을 가지신 분인데, 담양에 이제 계신 기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이런 좀 논란거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지금 판세는 초박빙 양상으로 가고 있는데, 조직력이라든가 이 나고 자랐던 그 세월의 그 파워를 좀 무시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이재명 대표, 박지원 국회의원, 그리고 뭐 당 지도부, 서울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대부분 다 광주 또 담양을 찾았습니다. 이 지방 소도시 3만 5천도 안 되는 소도시 읍내가 들썩들썩 떠들썩 했었거든요. 군수 선거를 하나 뽑는데 당 지도부가 여기 와서 선거운동 하는 게, 그걸 보면서 좀 여러 생각이 좀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들은 이제 왔다가 또 가면 끝나는 거잖아요. 여기 지역에서 뿌리를 받고 살아가 될 몫은 이 국민들, 우리 지역민들의 몫인데, 와서 자기 정치는 하고 간 건 아닌지, 좀 그런 이제 좀 의아스러운 좀 그런 시선들도 느껴졌습니다. 아무튼 보궐선거 진행되는 4월 2일, 남은 열흘 동안 진행되는데, 조그마한 인구 적은, 한 달이 걷지만 다 아는 동네가 파가 나눠졌더라고요. 양쪽으로 다. 민주당, 조국 혁신당. 그래서 이런 갈등들, 또 반목들, 서로 하다 보면 또 정치적 이해관계가 틀리다 보면 뭐 술자리에서, 밥자리에서 밥 먹다가 정치하게 나오다가 싸움을 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4월 2일 선거인데 이제 누가 될지는 잘 모를 것 같은데, 이 담양을 발전시키고 담양 관광을 업그레이드해서 지방 소멸 시대에 우리 지역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인물, 좀 당을 떠나서 그런 인물을 선택했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취재 현장에서 만났다 이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우리 광주 지역민들, 뭐 산학영관, 뭐 기업인도 있고 자영업 사장님도 있고 일반 시민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이분들 하나 같은 고민은 정말 광주 경제, 지역 경제,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경제가 이대로면 정말 큰일 날 것이다.
IMF 글로벌 금융 위기보다 현장은 더 심각하다. 거기서 이제 뭐 주요 요인들이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탄핵 정국이 지금 3개월, 4개월 이어지면서, 이게 뭐 민간이라든가 또 정부 이 사업들이 올 수도 돼버렸습니다. 자영업 장사 안 되죠. 돈을 안 씁니다. 소비 심리가 위축돼 있어요. 이게 좀 풀려야 되는데 아직 안 풀립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굉장히 중요한 우리 대한민국의 또 우리 지역의 광주에 중요한 일정표들이 잡혀 있는 게 다음 주입니다. 24일, 25, 26, 27, 28 여기 뭐 대통령 탄핵, 국무총리, 한덕수 총리,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의 이 항소심 선고까지 있는데 이게 진짜 굉장히 요동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이제 광주시의 주요 정책들, 또 미래 먹거리를 풀어 나가야 될 그런 이제 굵직굵직한 사업들, 국비 사업들이 다 발을 묶여 있습니다. 지지부진. 돈이 안 풀리다 보니까 지금 뭐 안 움직이죠. 공무원들이 안 움직이고 있습니다. 돈도 안 풀리고, 정부에서 이렇게 마중물을 좀 해줘야지 민간으로 그 온기들이 퍼져 나가고 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지금 다 이렇게 힘들고, 돈, 지갑을 그냥 주머니를 꽉 쥐어잠기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민생 경기가 말 그대로 위축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도 똑같은 범주에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 지금 뭐 한숨을 좀 내쉬고 있는 상황이다. 좋은 소식을 찾기가 지금은 힘든 상황입니다. 실제로 한번 볼까요? 광주시 어떤 것들이 다 멈춰 있고 마비가 되어 있는지 이 상반기에 추경을 통해서 이 본예산에 안 잡힌 부분들은 이제 추가 경정 예산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국회라든가 시의회에서 내려와서 가져가게 되는 이것도 다 2달, 석 달 연기가 돼 있습니다. 광주 시의회도 사반기 추경이 원래 4월 달에 진행돼야 되는데 이거 2달 연기됐습니다. 6월 달 연기됐고 이 광주의 미래 먹거리라고 할 수 있는 AI 산업, 인공지능 2단계 사업 올해 예산이 957억입니다. 이거 지금 1단계 끝나서 2단계 돈이 들어야 되거든요. 돈 다 떨어졌습니다. 이 첨단 3지구 이쪽에 새로운 지금 택지 개발지구가 개발되고 있잖아요. AI, 인공지능 사업인데 이 돈들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본예산 반영이 안 돼서 추경으로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이게 지금 올스톱돼 있다. 이거 안 되면 AI 산업들도 첨단 3지구 산업들도 좀 위태로운 상황이 좀 될 수 있죠. 딜레이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이 작업들은 지금 말했던 탄핵 정국이 안정이 돼야 된다. 안정이 돼서 정부 기능이 제대로 전달돼야지 지자체 예산들 또 여기 이제 밑바닥까지 온기들이 퍼져 나갈 수 있겠다. 그리고 광주 대구에 있는 달빛철도 기대가 좀 많은 그런 사업이죠. 이 광주 대구 광기정 시장, 홍준표 시장 이렇게 지금 연결해서 가겠다. 이 대한민국의 동서축을 잇는 산업의 허브로 만들겠다. 관광 활성화, 일자리 활성화, 양쪽의 교육을 통해서 뭔가를 한번 만들어 보자. 시너지 창출. 근데 올해 이제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이게 또 절차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말대로 안 되고 있죠. 이 홍준표 시장도 대선이 시작되면 이제 대구시장을 버리고 또 중앙 정치 부대로 나가게 되는데 이 동력이 자칫 떨어진 건 아니냐 그런 우려도 되고 있습니다. 광주 지하철 곳곳을 지금 파고하고 난리가 나고 있는데 광주 지하철 올해 2025년 예산이 2,100억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말대로 여기 이제 709, 1109인가 여기 이제 2개 공구가 공사비 많이 들어가고 어려워요. 난 구간이다 보니까 이 업자들이 이 정도 가격에 못해 나 안 하겠다 해서 여기 지금 딜레이 된 것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멈춰서 버리면 이 지하철이라는 게 전체적으로 다 돌아가야 되는데 여기 한 군데 멈춰서 여기 두 군데 이빨 빠지듯이 빠져 있으면 이 완공 시기 전체 시기는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현재 2,100억 중에서 715억 정도 예산을 확보 못해서 이것도 이제 추경으로 확보해야 되는데 이거 지금 똑같다. 지금 이 상황들 때문에 이것도 안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호남 고속철도 광산 IC, 동광주 IC 여기 한 얼마 정도 되죠? 한 11km 정도 되나요?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는 게 주말이나 출퇴근 시간 때 꽁꽁 막혀 있어요. 여기 지금 개발된 지 한 30년 가까이 되어 있는데 여기 막혀 있어 이거 통과하기로 지금 이미 다 결정해서 하기로 했어요. 도로공사 광주시에 합의해가지고 올해 초부터 공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공사를 하려면 여기 넓혀지는 거죠. 주변 도로도 매입을 해야 되고 민원도 해결을 해야 되고 또 돈들이 좀 많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인데 광주시가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 못 하고 있습니다. 하기로 계획이 됐는데 광주시 돈만 집어넣으면 도로공사에서 그냥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돈을 못 넣어가지고 지금 골머리 지금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방법들이 여러 가지 안이 나오는데 이 고속도로 돈이 없으니까 일단 민간 투자 방식 같이 우리 이순환도로 같이 여기서 여기까지 구간은 통행료를 받는다. 통행료 얼마? 한 1,500원? 1,200원 이렇게 통행료 받아서 그 재원을 마련해서 하겠다 이런 안들도 되고 있는데 그런 돈을 내서 확장한다면 시민들은 달가워하진 않겠죠. 근데 어쩔 수가 없어. 돈이 없다. 이제 어떻게 풀어나갈지 강기정 시장 임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이거 숙제입니다. 숙제. 이 북구 여기 하기로 했는 거 줘도 못 먹냐 이런 비난이나 지적
나오고 있는데 이 고민이 좀 많을 겁니다. 이거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무안공항, 광주 군공항 무안으로 이전하겠다. 이거 잘 안 되고 있었는데 지금 이 탄핵 전국도 이어서 이 무안 항공기 사고 때문에 이 문제도 좀 물 건너 간 것 같다. 지금 당장 힘들 것 같다. 가능성 있겠냐?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결정, 이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리가 좀 다음 주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참고를 하면서 제가 황당 뉴스 계속 소개를 해드렸는데 광주 하남 월곡, 월곡 금호타운 이 아파트, 이 1500세대 한 30년 가까이 된 군축 단지인데요. 근데 여기 관리사무소에서 일하고 있는 여직원, 여경리 이 직원, 25년을 한 곳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속칭 말하는 고인물이 된 거죠. 이 직원이, 지난달에 이제 회사를 안 나온 거죠. 사무실 출근 안 해. 왜 안 나오지? 25년 동안 다녔던 이 직원, 격리 업무를 그냥 혼자서 맡아서 하다 보니까 사실상 아파트 관리소장이죠. 뭐 요즘 뭐 전산이라든가 회계 관리를 혼자서 다 하다 보니까 요거가 수십 년부터 뭐 찔끔찔끔 이렇게 빼다가 드러난 것만 7억. 또 비공식적으로 빵꾸난 걸 찾아보니까 장기 추선 충당금 관리비, 뭐 전기료, 통신 여러 가지 건들 하니까 30억 가까이 구멍이 뻥 나 있다는 소리입니다. 주민들 황당하죠. 아파트 관리소장, 이 감사, 입주자 뭐 했냐 이런 비판 받고 지금 뭐 이 전기요금 끊게 생기니까 추가 분담금이죠. 관리비 추가로 또 냈어요. 집마다 25만 원, 30만 원 정도 안 내도 될 돈을 미리 내서 일단 돌려가고 있는데 이제 답답하죠. 이 사람 어떻게 된 거지? 격리 이 사람. 그래서 이제 경찰이 추적을 하고 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한 2주 동안 행방이 묘연했는데 엊그저께 잡혔습니다. 부천의 그 거리에서 경찰이 형사 기동대가 이 여성 격리 직원을 잡은 겁니다. 잡아가지고 긴급 체포를 했죠. 수중에 있는 현금 500만 원도 압수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여자 이 격리가 빚 갚는데 돈이 많이 썼다. 빚이 많아가지고 그 돈 다 빚 갚았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발뺌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횡령 금액은 최대 30억 가까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참에 우리 아파트 대부분 광주 시민들이 거주 형태가 한 80% 이상의 아파트 살고 있거든요. 관리사무소 대부분 잘할 겁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런 틈새, 구멍 난 곳은 없는지 우리도 이참에 점검을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광주시청 앞 제가 쇼츠로 좀 올려드렸는데 이 시청 앞을 그 시위대가 다 막아버렸어요. 오후 내내. 일대가 교통 침체가 되는데 여기서 어떤 시위를 했냐, 집회를 했냐. 건설노조 광주전남지회가 임단협 총파업하겠다. 그랬는데 지금 이게 이제 총파업을 하게 되면 올 상반기에 계획했던 광주 아파트 현장, 민간공원 특례 사업, 택지 개발지구 아파트 공급들이 다 멈춰서는 겁니다. 현재 초긴장을 했는데 다행히도 이게 파업 6시간 만에 6시간 파업을 하고 막 지금 난리쳐서 실력 행사를 했는데 잠정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뭐 돈 더 주라는 소리겠죠. 구체적인 임금 조건이라든가 고용 확대 방안 그런 협의를 했는데 지지부진하니까 결국 도로 막아놓고 이제 시위 집회 이 시청에서 요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4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부터 파업을 하겠다라고 이제 강하게 나왔는데 어쨌든 간에 그 노조 파업을 한 700명 정도 나갔고 오지 않는 사람들까지 합쳐놓으면은 광주 공사판이 이제 올 수도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일단은 좀 합의가 좀 담정 합의안이 마련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지금 현장은 돌아가긴 갈 것 같은데 좀 불화산 같아요. 지금 잠깐 멈춰놨지만 임금 인상 지금 일당이 건설사 일당이 한 24만 5천 원 정도 한다고 하네요. 일당 24만 원. 비숙련자 하면 좀 낮아지겠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인건비 구조가 이렇게 올라갔죠. 다 오르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런 것들 보면 뭐 인건비 오르면 다 오르죠. 공사비 오르고 뭐 대출도 오르고 고금리 시대. 또 외국인 노동자를 많이 쓰는 곳이지만 뭐 최저임금도 외국인 노동자 똑같이 지금 적용되다 보니까 이 공사비, 또 아파트 분양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분양한 아파트도 현재 시점 대비해서 떨어질 가능성은 별로 없죠. 임금은 한번 오르면 떨어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이 파업 시장을 보면서 광주 아파트 분양가 신축은 계속 오를 일만 남았구나 그런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건설노조의 광주 전남 지부 총파업 다행히도 이 잠정 합의안 도출돼서 큰 사고 없이 마무리될 것 같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자, 저도 이제 아파트 살고 있는데, 그래서 살면서 아파트 제가 한 네다섯 군데 살아봤는데, 이 스트레스 받았던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저희 집 위층. 되게 그때 이제 그 민감하게 좀 사시는 분들, 좀 그 일을 하시는 것도 있고, 또 뭐 임신을 하거나, 또 여러 가지 이제 좀 뭐 환자가 있거나 그러면, 층간소음 문제가 굉장히 그 중요한 이 아파트 공동체의 그 이슈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광주 아파트의 분쟁, 이 싸우죠. 이웃 사촌 간에 뭐 싸우는 일을 보면 가장 큰 갈등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층간소음입니다. 층간소음. 예, 막 뛰고 아래에서 올라오고 막 위에서 내려오고 막 그런 상황이죠. 이게 이제 1등입니다. 압도적인 1등이고, 작년에 광주 마을 분쟁 해결 지원센터가 이 분쟁, 이 분석을 해봤더니 이웃 갈등으로 261건이 접수를 했다고 합니다. 층간소음. 근데 요즘 층간소음 치려면은 아파트 이게 바닥이라든가 요게 그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들 강화를 해야 되고, 이런 법들도 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그런 층간소음 없어야겠죠. 자칫하다가는 큰 싸움, 또 심지어는 살인까지 하는 이제 그런 경우들도 뉴스에 심심치 않게 나왔는데, 쉽게 이제 말로 통하고 서로 이해를 하면 좀 되는데, 또 그렇게 하다가 말 한마디가 결국 비수가 되고, 그 비수가 진짜 칼이 되어서 돌아오는 그런 사례들이 우리 광주에도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았던 게 흡연이네요. 흡연. 담배. 여기 이제 아파트에서 담배 못 피잖아요. 나가서 담배를 딱 피면은 위아래로 담배 냄새 때문에 서로 싸우는 경우도 많았고요. 또 누수. 여기서 이제 비래, 물이 뭐 새. 이런 경우도 세 번째고, 이제 반려동물. 요즘은 이제 애완견 또 고양이 키우는 가정들 많은데, 이 반려동물의 소음이라든가 이런 갈등 때문에 이런 다툼들 펼쳐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주차가 나는 많을 줄 알았는데, 주차는 생각보다 많지 않았네요. 주차 건수는 소음 분쟁을 일으키는 요소는 되는데, 이게 압도적이지 않았다. 주차 건수,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이제 문제들이 나왔습니다. 이웃끼리 이제 감정 싸움을 하는 경우 이렇게 많은데, 대부분 누가 중재를 나와서 대화를 풀면은 우리 시민들, 우리 주민들이 대부분 이제 이해를 하고 하는데, 막 화가 나서 서로 싸우다 보면은 이 작은 싸움이 큰 싸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재, 화해, 대화, 역지사지, 이제 이런 것들이 이 광주 공동체, 이 아파트 문화에서도 필요한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충장로 지금 뭐 상권도 계속 세려가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백방인증 무효다. 이거 어떻게 활성화 시켜볼까? 이런 노력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동구에서도 충장로 활성화 프로젝트, 이런 것들에서 뭐 돈들을 많이 집어넣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한 번 죽은 상권을 살리기가 정말로 좀 힘들다는 걸 좀 느끼게 됩니다. 그래도 좀 기대를 모았던 게 이 첨단 상권을 활성화시켰던 시너지 타워, 시행사에서 와이즈 파크 건물, 충정도에서 가장 큰 건물이에요. 요거를 매입을 해서 이거를 이제 리뉴얼하는 공사를 진행합니다. 몽키 터미널, 원래 이제 그 계획이 4월에서 5월 정도 이 상가를 리뉴얼해서 첨단에 있는 상권처럼 이게 시너지 스타일을 만들어 가겠다.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 복합 공간이죠. 젊은 사람들 오게끔 하겠다. 근데 이제 이 공사가 사실상 좀 중단이 됐습니다. 멈춰섰습니다. 상가 분양이 안 되는 겁니다. 첨단은 성공시켰는데 사실 이게 또 쉽지 않네. 그래서 몽키 터미널, 이 시너지 타워에서 추진되고 있는 충장로 상권 활성화 프로젝트가 지금 스톱이 됐어요. 근데 바로 옆에 또 그 동구청에서 홍콩 타운, 홍콩 스타일의 뭔가 이제 뭐 팝업 스토어 같은 거를 만들어서 그 사업 추진하고 있는데, 이건 또 진행이 좀 되고 있어요. 양쪽에도 같이 활성화돼야지 젊은이도 와서 여기서 돈도 쓰고 소비를 할 건데, 한쪽 쪽이 무너졌어. 홍콩 타운은 돈 들여서 국가의 재정이, 지방비 재정이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 될 것 같은데, 나머지 조건은 좀 안 돼서 좀 엇박자를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충정로에서도 건물주들이 임대료 인하해주는 이제 그런 정책들, 합의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상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물론 좋다, 잘했다, 지금이라도 환영할 만하다라고 하는데, 이미 때가 너무 늦어진 거 아니냐, 진작에 했어야지, 그런 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좀 상생을 통해서 정말 충정로는 광주 사람들의 추억과 외환, 또 젊음 시절에 그런 것들이 정말 많이 들어있는 그런 장소잖아요. 광주 또 경제를 상징해주는 상징적인 상권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이제 몰락하고 쇠락하고 최근에 투입되는 인공호흡기 한쪽도 이렇게 좀 중단된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이 소식들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일요일 여러분들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야구장으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헤럴드 경제 서인주 기자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